책을 진짜 딴 책들도 좀 읽어야 되는데 너무 네 맞죠? 이거 틈내서 잘 읽어야 되는데 음, 이게 네. 저도 딱 많이 그 안타깝습니다. 80일간의 세계 일주 고전태민에서 읽는 거 네네. 그거 읽고 네. 아침에 이제 5시쯤 일어나면 사실 더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요즘 음. 그렇게 빨리 못 일어나는 게 밤에 또 음. 애 자라 하고 자면 음. 겨우 음. 12시 전이나 12시 넘겨서 잘 때도 있고 음. 12시 전에는 자려고 하지만 한 5시 반 네. 30분 전후로 일어나니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늘 너무 네, 피곤하고 네네. 일어나서 이제 그 10분 정도 목록 쓰기 하고 그 다음에 음. 80일간의 세계를 쭉 읽고 나면 또 나갈 음. 준비해야 되니까 계속 음. 그러면 이제 저는 지하철 안에서 또 저는 좀 리디북스 오디오북은 그 앱 네네. 쓰는데 글 읽으시고. 예, 그걸로 이제 또 다른 데서 읽는 책은 거기 한 번씩 무료로도 괜찮은 책 풀릴 때가 있어가지고 어. 그걸로 이동하면서 좀 읽고 음. 그다음에 정리하는 거는 버스 안에서 정리하고 조금 당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집에 또 일찍 오는 날도 사실 음. 맞죠. 또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네. 또 출장 있고 늦게 오는 날은 또 못 읽고 좀 시간 잘 안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음. 이제 토요일 음. 일요일 날 다시 좀 음. 시간 활용을 해야겠다. 또 가족들 음. 왔다 갔다 하고 하면 잘 집중 안 음. 되잖아요. 그 책상 앞에 음. 앉아 있어도 괜히 뒤통수 음. 땡기고 그래가지고 다 그런 깨기 전에 이제 시간. 해야지 하면서 예. 그래서 해봤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수업 책을 제 계획은 프로젝트 수업 어떻게 할 것인가는 사실 저도 뭐 몇 번 읽었고 읽은 분도 있긴 할 것 같은데 이게 좀 제일 기본 되는 것 같아서 음. 이거 음. 읽고 그다음에 음. 프로젝트 수업 제대로 하기라는 책도 있고 프로젝트 음. 수업 어떻게 할 것인가 2도 있거든요. 네. 예, 예, 투 예, 맞아요. 예, 투. 예. 그러니까 이제 2를 네. 여기 제가 이 책 번역할 때 이제 저랑 장발근 쌤이랑 김병진 쌤 3명이서 음. 번역을 음. 했는데 음. 이제 프로젝트 수업 제대로 하기랑 어떻게 할 것인가 2는 이제 음. 장발근 선생님이 단독으로 했었는데 그분이 이제 올해 음. 올해 수석이 되셨죠. 작년에 수석되셨나? 음. 근데 음. 수석되고 나서 더 바쁘시더라고요. 원래 우리가 이제 음. 계속 대구 선생님들 우리끼리 모이는 음. 모임이 음. 있었는데 음. 거의 연수 같은 것도 수석 선생님 되고 나면은 많이 하시니까. 하셔야 되고 막 이렇게 연수도 많이 음. 들으셔야 되고 본인도 김미숙 선생님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진짜 정신없이 되게 더 보내시네. 바쁘시더라고요. 우리 수업되고 나면 좀 얼굴 볼까 싶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좀 못 다뤄진 게 프로젝트 수업 음. 어떻게 할 것인가 2랑 제대로 할 것인가 음. 이런 데서 음. 조금 커버가 된다고 생각해서 프로젝트 음. 수업 책 3권 정도 또 뭐 읽으면 음. 그죠 어느 음. 정도 또 이런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음. 지금 전국적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평가 기준 2022 뭐 깊이 있는 네네. 그거 그래서 뭐 네. IB 관련된 책이 IB는 이제 네. 자료 같은 게 뭐 그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오픈되고 그런 게 아니니까 네, 보통은 다 맞습니다. 깊이 있는 학습이나 뭐 그런 걸로 봐야 음. 되는데 그거 음. 보기 전에 사실은 프로젝트 수업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활동의 음. 더 기본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PBL이나 IB 음. 두 개 다 해봤을 때 음. 음. 그래서 그렇게 읽고 음. 프로젝트 수업 책 3권 이렇게 다 읽고 나면 이제 음. 저희 김미숙 선생님이 이명섭 수석님 책 그때 소개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교수평기나 네네. 교사교육과정이나 예, 그런 거 네네네. 관련해서 좀 네. 읽으면 네. 고개면은 또 2022 개정교육과정이나 음. 기본적인 게 이어지니까 그 책들은 뭐 2015 때 기준으로 쓰여졌긴 했지만 음. 거기도 보면은 그 음. 책도 저는 책은 있는데 제대로 못 읽어봤는데 그때 음. 발표 내용 봤을 때 되게 맞죠. 좀 네. 교사교육과정이나 이런 거에서 참고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음. 해서 이제 우리가 수업이나 이런 쪽에 관련된 것 좀 쭉 읽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게 됐습니다. 음. 음. 그러면은 쌤 혹시
이번 주에 그래도 네, 파트 3까지 한번 네, 얘기해 보자 했는데 네, 네. 좀 어느 정도 읽으셨어요? 아, 읽어보셨어요? 음, 제가 예전에 보니까 제가 파트 3 부분에 이렇게 밑줄이 막 이렇게 그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음. 제가 이거 다 읽었었나? 이렇게 네, 생각했는데 예전에 근데 역시 같이 네, 계속 읽으셨던 것 같던데, 맞죠? 네, 이게 기억에. 밑줄이 있어서 근데 보니까 앞에 제가 파트 1, 2를 음, 그냥 눈으로만 보고 꼼꼼하게 안 읽었더라고요. 파트 1, 아, 2를. 네. 그래서 이제 파트 3에 보면은 이제 설계할 때 뭐 어떤 건 음, 아니다. 뭐 아, 뷔페식 교식, 예, 그다음에 예. 네네네 음, 아닌 활동들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 봤었던 것 같은데 오늘 준표시기 전에 잠깐 후리를 보니까 음, 앞에 제가 많이 빠뜨렸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이 항상 발표하실 때 그 고ल्드 스탠다드 PBL 예, 예. 네, 고급 스탠다드 PBL의 그 원형 그 모형, 네, 예, 예. 네네. 그 부분 이제 늘 이제 조금 기억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 이제 앞부분에 좀 나왔던 것 같고, 그 뒤에는 이제 설계하기 부분, 네. 우리가 평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액티비티 하는 게 프로젝트 아닌 거, 그런 부분. 음, 그래서 지금 1학기는 이제 수행평가를 지금 라이팅 한 거에다가 그거를 오럴 프레젠테이션 이제 말하기 음, 요렇게 이어지는 거랑 그다음에 지금 4월 달에 하고 있는 게 이제 이런 거를 보면 사실 이런 거랑 조금 거리감이 있는 거라서 음, 요거 책을 읽어서 2학기 때 조금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음, 네네. 그래서 1학기 때 지금 하고 있는 게 평소에 그 팝송 듣고 이렇게 두 개를 이제 한 달 내내 들었는데 어, 그 두 개 관련 및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팝송 소개하는 글을 이제 수행평가 하는데 이제 음, 수행평가를 하는데 이제 그 팝송 빈칸 채우기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및 그다음에 Introducing My Favorite Pop Song 이제 요 글을 간단하게 쓰는 건데 음, 그 글 쓰기 초안 작성하는 거를 플랭으로 했었거든요. 지난주, 어, 네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모델 텍스트 좀 소개해주고 플랭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아이들 쓰면은 피드백 이제 받은 거,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초안 작성을 할 수 있게끔 거의 일주일 내내 그거 하면서 시간 보낸 것 같아요. 플랭 들어가고 애들 작성하고 이제 피드백 받은 거 자기가 이제 챙겨보고 이제 적어주고, 이런 거. 예, 예,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수업 자체가 이제 이런 프로젝트랑은 수행평가 특히 딱히 이제 거리는 멀고 그러니까 저희 학교를 가니까 워크북을 쓰고 있더라고요. 워크북 이렇게. 워크북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그 리딩 부분을 직소 리딩으로 이렇게 세팅을 다 하셨더라고요. 쌤들이. 직소 리딩을 일단 다 세팅을 해놓으니까 이걸 또 애들 이제 전문가으로 뭐 이렇게 직소 리딩 시키고 스스로 이제 뭐 문제가 막 다 들어있더라고요. 한 문장 해석하고 밑에 문법 포인트도 아이들끼리 해석하게 하고 이제 나중에 제가 종합적으로 답 설명해주고 이거 직소 리딩 하는데도 한 일주일 그죠, 걸렸던 것 그죠. 같아요. 시간이 뭐 그냥 뭐 쌤 몇 학년이에요? 단어하고 2학년 합니다. 교장 중2인데? 선 예, 예, 예. 이렇게 단어하고 리스닝 스피킹 할 때 애들 뭐 이렇게 페어 그룹하고 한번 하고 문법도 좀 하고 근데 직소 리딩 하고 이제 수행 평가 이렇게 하고 나니까 한 달이 다 지나간 맞아. 거예요. 가지고 일과 하는데 엄청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까지 플랭으로 써서 수행평가 쓰게 하는데 좀 준비시키고. 그래가지고, 사실 지난주 일과가 끝났거든요. 너무 거의 시간 많이 보낸 거예요. 중간고사 칠 때 다 됐다네요. 예, 예, 예. 근데 지금 2학년이라 중간고사 지필은 없는데, 음, 네네네. 지금, 대구는 지필 있죠, 중간 교장선생님. 기말 다 쳐요. 그러니까 아이비 오, 학교는 중간고사를 네네. 뭐 다 없애고 기말만 치는데 네네. 계속 중간고사 없애자고 얘기해도 이 네네. 교장 교감쌤들이 이제
먼저 하는 거를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그 없애도 어, 아무 상관없는데 사실. 왜냐면 어, 수영을 요즘 비율이 많으니까. 근데 네네네. 이제 이렇게 중간고사 없앤 학교를 조사해 보면 대구는 거의 아이비 음, 학교는 워낙 뭐 하는 거 음, 많으니까 많으니까. 교장교감 선생님들이 거의 다 이제 한두 음, 학교에서 없애기 시작하니까 뭐 당연히 없애는 걸로 그렇게 됐는데 음, 일반 음, 학교에서는 아직 그게 다. 음, 그래서 저희는 5월 2일 날 이제 중간고사라서 아, 네. 보통 1일, 2단원까지는 2일, 시험 어, 범위니까. 어, 근데 저도 바쁘셨겠다. 네네. 부중에 있을 때 사실 이제 네. 중간고사 한 번만 쳤거든요. 저 부중 근무할 아, 때 5년 네네. 동안 저 가고 네, 나서 우리가 중간고사 없애자 이래갖고 그때는 IB 하는 거 아니고 네. TBL 할 때지만 그때도 없앴었고 제가 음, 음, 자유학기를 음, 부중에서 한 3년 연달아 했나? 사실 음, 그러면서 프로젝트 사례가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진짜 진도 같은 거 이제 음, 같이 하는 선생님들한테도 설득하기가 쉽잖아요. 만약에 중간고사나 음, 기말고사가 있으면 저 음, 교과서 진도 같은 거 생각 안 할 수 없으니까. 음, 그래서 이제 진짜 어떻게 보면 음, 되게 자유도가 높은 좀 음, 프로젝트 사례가 나왔었던 것 같고 또 거기는 다 음, 같이 음, PBL을 하니까 선생님들도 교과별로도 음, 해야 되고 음, 학년별로 해야 되니까 뭐 하자 했을 때 좀 그렇게 되게 음, 아무래도 잘 됐었던 것 같고 음, 이제 오히려 음, IB 하면서 음, 동학년이 이제 동학년 동교과 선생님하고 이렇게 보조를 맞춰야 되니까 음, 저도 자체적으로 이제 그 아까 그렇게 인쇄를 전문적으로 네, 선생님 보여준 것처럼 아니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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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휘랑 뭐 본문이랑 문법이랑 네, 네, 다 들어간 거를 네, 네. 그냥 책자 인쇄처럼 해서 아, 아이들한테 네, 아예 네, 한 네. 단원 거를 딱 아, 네, 나눠주거든요. 네. 근데 네, 그걸 네. 준비해가지고. 이제 IB 시작하면서 선생님들이 약간 그렇게 하는 분위기가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준비해가지고. 계속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음, 내용 안에 네, 어 뭐 총괄평가 내용, 뭐 형수평가 내용 들어갈 때도 있지만 어쨌든 교과 내용 들어가고 네, 이제 그걸 기반으로 시험 문제 내고 하다 보니까 네, 네. 또 동교과가 있을 때는 어쨌든 그걸 참고해서 서로 문제 내고 하니까 애들이 네. 뭐 왜 우리 반은 이런 거 안 가르쳤어 그런 말 없이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음, 그렇게 계속 음, 음, 했었는데 네, 작년 올해도 사실 저는 이제 1학년 하면서도 네. 오히려 또 이게 기초학력이 떨어진 학교니까 애들이 기본적인 음, 걸 좀 알아야 되겠다 음, 싶어가지고 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음, 제가 아예 안 할 수는 없고 될 수 있으면 설명을 많이는 안 하려고 하는데 필요하죠. 그렇게 돼서 저도 음, 책자처럼 하고 그 음, 수행평가도 음, 저도 나 소개하기 뭐 이런 건데 네네, 네네, 그러니까 점점 네, 약간 평가에 딱 넣는 거는 딱 쓰기 파트 좀 거기에 초점을 둬서 하게 되고 특히 네, 얘들은 네, 그 하나하나 하는데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좀 음, 기본이 있는 애들 같으면 이렇게 음, 이렇게 해라 음, 하고 좀 음, 자유도를 높여갖고 여러 가지 음, 자기소개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음, 할 수 음, 있는데 얘들은 문장 음, 하나 만드는 것도 너무 어려우니까 음, 그렇게 하는데 음,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딱 음, 기본적인 거 진짜 문장 그러니까 음, 10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그거를 조금 음, 수정하고 그 음, 다음에 이제 그걸 합쳐가지고 이제 음, 자기 소개하는 거 이제 요런 틀로 음, 지금 작년부터는 가는데 왜냐하면 음, 질문을 주는 게 오히려 애들한테 힌트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음, 없이 뭐 음, 몇 단 이상 써라 하면 맞아요. 진짜 다 외워서 쓰는 그것밖에 안 되니까 미리 네, 했던 걸 자기가 못 네, 외우면 아예 못 쓰잖아요. 백지에서 네, 쓰라 맞아요, 하면.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질문을 그래도 먼저 쓰는 그러니까 수업 중에도 그렇게 연습시키고 네, 그다음에 시험 칠 때도 네, 질문을 10개 따로 줘요. 그럼 질문에 대한 네, 답을 네, 먼저 쓰고 이제 네, 그걸 합쳐서 90단원 이상 글을 쓰게 하면 이제 음, 질문이 힌트가 될 수 있잖아. 질문에 맞아요, 뭐 맞아요. 답이 그죠. 사실 다 맞아요. 숨어 있잖아. 네, What's your 네, favorite 네, 네, subject라고 하면 네, 그 맞아요, 맞아요, 눈치 있는 맞아요. 애들 같으면 그걸로 다 답을 쓸 수 있는데 물론 그쵸, 못 그쵸. 쓰는 애가 있지만 어쨌든 맞아요. 힌트라고 생각하고 주고 음, 이제 그걸 음, 쓰는 거를 했고
음, 그것도 이제 하기 어려운 애들이고, 근데 이제 음, IB도 그렇고 지금 음, 미국의 개정교육과정에서 이제 전이라는 용어 나오면서 이제 강조하는 게, 원래 음. 총괄평가는 형상평가에서 했던 거 말고 새로운 거를 테스트하라 하거든요. 아, 새로운 예. 거를. 그래서 아, 야가 진짜 그걸 할 수 네네네.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다. 새로운 네. 주제를 줬을 때 할 수 있어야지 전이가 돼서 제대로 하고 이런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나 네네네. 소개하기로 수업 시간 연습을 음, 했어. 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진짜 총괄 평가할 때는 뭐 네네. 친구 소개하기나 가족 아, 소개하기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은 맞아요. 비동사든 네, 일반 동사든 네네. 네, 똑같잖아요. 근데 네네네. 뭔가를 달라져서 새로운 아, 주제를 줬을 때도 아, 얘가 할 수 아, 있는지 평가해야지 그게 총괄 맞아, 맞아. 평가예요, 원래는. 근데 음, 우리는 그렇게까지 안 되니까, 얘들은 왜냐하면은 그게 바뀌어 그쵸, 그쵸. 버리면 다 음, 달라지니까, 사실 학교에서는 이제 음, 애들한테 맞춰서 낼 수밖에 음,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저는 네, 제일 처음에 아이비 그거 할 때는, 그래서 음, 조금 다른 자유도를 주기 위해서 총괄평가 때는 자기 개인 음, 의견을 쓰는 질문을 조금 더 추가했었어요. 추가해서 수업 시간에 음, 연습한 거 플러스 이제 뭔가 쓸 음, 수 있게 하고, 그 음, 다음에 완전히 외워서 치는 게, 음, 그러니까 영어는 외우는 뭐 능력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니까 외워서 치는 것도 음, 의미가 있긴 하지만, 음, 못 외우는 애들은 근데 수업 시간 열심히 참여해서 점수 잘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음, 한동안은 이제 종이 사전을 줬었어요. 휴대폰을 쓰면 번역기를 돌려보내니까 이제 그러니까, 너무 너무 뺏길 확률이 음, 높으니까, 음, 번역기, 음, 그러니까 그 종이 사전 학교마다 막 한동안 많이 사놨었으니까, 음, 그 음, 실제 테스트 총괄평가 치는 날 종이 사전은 주고, 음, 자기가 모르는 단어 정도는 찾는 거를 허용해서 음, 한동안은 음, 쳤었어요. 한동안 치고, 음, 그다음에 음, 문제를 완전히 수업 시간에 연습했는 거랑 똑같이는 안 내고, 그걸 음, 하면 조금 다칠 수 있게, 음, 그 플러스 알파로 뭔가 자기 걸 조금 더 쓸 수 있게 이제 쓸 수 그렇게도 있게끔. 내봤었고, 그래서 음, 다양하게 냈었는데, 음, 지금 아이들의 수준으로는 똑같은 걸 내도 다 음, 무슨 애들이기 때문에, 음, 오히려 이제 문제를 제시해서 음, 힌트를 주는 걸로 작년부터는 이제 그렇게 또 바꿔가지고 음, 그렇게 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음, 이제 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어떻게 보면 GSPB에서 네, 요구하는 그런 거와는 조금씩 맞아요. 멀어지고 있는 면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 그래도 이제 그거를 7가지 8가지 요소를 하는 100%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음, 정말 음, 이상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음, 그런 PBL이고, 음, 근데 뭐 예를 음, 들어서 지금 저도 이제 자기에 대한 거 소개하는 글쓰기 한 음, 다음에 이제 그거 음, 발표하는 거를 음, 말하기 평가를 할 건데, 음, 제가 발표하게 할 때 뭐 이제 글쓰기 할 때 제가 10가지 질문을 막 주고 하긴 했지만, 음, 말하기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제 생각은 지금 음, 싱크와이즈나 이런 거 활용해서 음, 이제 자신에 대한 거 마인드맵, 생각을, 이제 옛날에는 종이 음, 마인드맵으로 그렸다면 음, 싱크와이즈로 마인드맵 싱크로해지고, 뭐 좀 만들고, 그죠? 음, 그렇게 해서 음, 또 그거를 약간 큐카드처럼 뭐 음, 활용해서 자기 거 이제 발표하게, 그다음 발표하게 하고 음, 나서 음, 또 저는 원어민 선생님이 한두 가지 정도 질문을 하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음, 90단어, 100단어 정도는 발표해도 1분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다 맞아요. 온전히 외워도 1분이 안 걸리고, 다 못 음, 외운 애는 당연히 1분이 안 걸려요. 내가 못 외웠으니까. 음, 그래도 근데 한두 문제 또 질문을 하면 음, 이게 또 오히려 힌트가 돼서, 요 한두 문제 음, 답을 하면 얘가 어쨌든 음, 점수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음, 그러면 애들한테도 이게 더 유리하더라고요. 음, 한 문제라도 질문을 답하면 네, 그 항목에는 네, 말을 제대로 네, 못했더라도 뭐 What's your 음, name이라도 대답을 음, 하면 뭔가 음, 뭐 점수를 좀이라도 줄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말하게 할 때도 그렇게 하면 뭐 완전히 음, 외우는 게 뭐 제대로 된 평가가 음, 아니다라는, 사실
시각도 있을 수 음,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음, 백업도 되면서 이제 질문에 답하면 원어민이랑 음, 주고받는 음, 거니까 음. 좀 애들한테도 오히려 그러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선생님, 이제 10가지 질문, 자기에 대한 질문으로 이제 글쓰기 했는데, 예. 말하기 할 때는 원어민 선생님이 이제 거기 있는 질문 중에, 뭐, what's your name? 그러니까 뭐, what's your 1분 favorite 1분 subject? 스피치 먼저 이렇게. 하고 1분 아, 스피치 1분 먼저 스피치 하고 팔로우 하고, 퀘스천으로 모든 그렇게 이제, 질문에 답하는 게 아니라 팔로우 퀘스천을 이제 그러니까 물어보면서, 애들 앞에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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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서 음, 1분 스피치처럼 먼저 음, 하고 그 음. 다음에 원어민 선생님이 애가 팔로우 발표한 거에 대해서 퀘스천. 한두 예, 예, 예. 한두 문장 이제 또 질문하면 아, 답하고 아,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음, 답하는 것도 어쨌든 그 음, 루브릭에 음, 한 칸을 넣는 음, 거니까 음, 그러니까 내가 발표를 제대로 못 하더라도 음, 뭐 떠듬떠듬 그래서 한두 문장 예를 들어서 자기 이름이나 음, 뭐 음, 몇 음, 문장밖에 말 못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면 음, 어쨌든 음. 거기에 대한 항목은 답했는 항목은 또 플러스 받을 수 있으니까 괜찮다. 예, 네네네. 예. 이게 조금 좀 이게 자연스러운 의사소통도 되면서 그쵸. 예, 아이들이 예. 묻고 그런 답하다 거, 이런 것들이 네네, 평가될 수 많이 못 있으니까 외웠던 것도 백업해 줄 수 있는 점수 포인트를 가져갈 수 예, 있고. 예. 그게 쓰고 예, 좀 말하기에 대한 평가인 거예요? 쓰고 말하기 평가. 네,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수행평가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예. 아, 좋아요. 네. 늘 그게 고민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PBL이 예전에는 아예 쓰기 평가 주제 따로 말하기 평가 주제 따로로 음, 하니까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 내용 음, 요소를 또 가르쳐야 되니까 말하기 평가 만약에 자기소개하는 글쓰기 음, 하고 음, 말하기는 예를 들어서 다른 주제로 음. 예를 들어서 환경에 대한 주제로 말하기 하자면 어차피 애들이 써야지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맞아요. 되면은 쓰기가 중복이고 이 내용 요소 음, 가르쳐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음, 애들이 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뭐냐면 수행평가 준비할 때 자기 음,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음, 영어 표현이 문제가 아니고 뭐 내가 좋아하는 거 1학년은 지금 자기소개하기고 2학년은 이제 작년에 했던 거 그대로 일단은 받아서 한다고 생각하고 보니까 자기 관심사에 대해서 소개하기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넣으라 하는 게 자기 이름의 의미가 뭐냐 자기 이름 소개하는 그런 건데 애들 자기 이름 의미를 몰라요. 그러면 뭐 한자 음, 뜻을 알아오거나 아니면 정 안 되면 저는 이제 그 영어 철자 쓰는 거 알려주니까 자기 이름. 그래서 약간 음, N행시처럼 음, 자기 이름 철자로 시작하는 단어 활용해서 자기 음, 이름에 의미를 부여해라. 하여튼 그 음, 말을 만들어내면 되는데 계속 애들이 음, 제 이름도 음, 뭔지 모르는데요. 모르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네가 만들어도 된다. 얘기도 모르는다고 음, 한 시간 내내 그러니까 뭐 음, 진도가 안 나가는 애들 가서 왜 안 쓰고 있냐 음. 물어보면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뭐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 문장을 써야 아, 되는데 네. 저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제가 뭘 좋아해요? 하고 앉았는데 막 속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자기 생각. 내용을 뭐 써야 되는지 애들은 모르니까 2학년도 네. 마찬가지인 거예요. 음, 나는 뭐 요리에 관심 있다가 있었어. 음, 그러면 이런 이유에서 요리를 좋아한다라고 써야 되는데 음, 이유를 못 음, 쓰는 거지. 대부분의 아이들이 왜 음, 좋아하는지 그다음에 뭐 그거를 뭐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내가 요리하는지 이런 식으로 얘기가 전개돼야 되는데 음, 그러니까 거기서 막히는 거야 애들이 내용 요소 가르치는 게 음, 그러니까 두 개의 주제를 다르게 말하기 쓰기를 다르게 해버리면 진짜 이제 음, 뭐 중간고사 없는 학교는 사실 그렇게 해도 되죠. 그걸로 이제 음, 충분히 시간을 할애하면 되는데 우린 중간 음, 기말 다 치는데 그것까지 하면 진짜 다른 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맞아요. 한다고 애들이 뭐 더 많이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해서 몇 음, 년 전부터는 그냥 글쓰기 평가했는 걸 약간 말하기 평가의 음, 스크립트처럼 생각하고 이제 음, 해요. 근데 그렇게 해도 애들이 말하기하고는 또 스킬이 다르니까 맞죠? 발음도 들어가고 뭐 제스처나 뭐 이런 거 다 들어가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 말하기 평가할 때는 이제 암기 능력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지가 다 외워야지 하는 거니까. 맞아요. 근데 되게 뻔치 좋은 애들은 지가 못 외웠는데 네, 아는 것 총동원해서 뭐 몇 마디라도 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뭐 맞아요. 그 한 만큼 점수 받는 거고 그래서 음, 좀 학교 상황에 그러니까 애들 수준에 맞게 다 사실은 좀 조정되는 것 음, 같고 그래서 음, GSPP에서 말하는 거 뭐 음, 7개, 8개 다 활용을 못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음,
저는 말하기나 쓰기 평가하고 나서 자기가 이제 그 쓰기 평가에서 어떤 거 집중적으로 연습했는지 어땠는지 뭐 이런 거를 시험지 마지막에 넣어서 이제 그런 걸 쓰게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이제 결국 성찰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에 대한 걸 하는 거니까 뭐 실제성이나 남들 앞에서 이렇게 어쨌든 보여주고 하는 거니까 뭐 그러면은 공개 결과물이나 뭐 이런 게 다 해당하는 거니까 이게 뭐 되게 여기 이 책에도 나오지만 PBL이 결과물을 뭐 구조물처럼 만들거나 이제 그런 것만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게 PBL 하면 되게 막 사시도 많이 잡아먹고 그다음에 뭐 뭐죠? PPT든 영상이든 뭐 결과물이 되게 그런 걸로 되게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164쪽부터 이제 프로젝트에 5가지 유형 나오는데 그러니까 제가 사실 관심 있는 거는 실생활 문제 해결하는 프로젝트긴 해요. 체인지 메이커 이제 스러운 게 그런 거니까 학교 밖이랑 연결되는 거는. 근데 이제 디자인 챌린지 프로젝트가 이제 선생님들 뭐 이렇게 만들고 하는 그런 거고, 또 추상적인 질문에 대한 거, 조사 연구하는 거, 쟁점에 대해 입장을 취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의견 쓰는 그것도 이제 PBL이라는 거죠. 문제에 대한 해결, 자기 생각 적어보고, 이런 것도. 그다음에 이런 거 해서 이제 자기 친구들끼리 뭐 의견 나누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잠깐 그 프로젝트 수업이 아닌 거라는 게 여기 나오잖아요. 157쪽에.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이제 이 책 번역하고 이거 할 때는 되게 이런 거 이제 PBL 아니다 이런 얘기를 되게 사실은 막 강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 주제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런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익혀야 될 학습 내용까지 지식까지 다 커버를 해야지 제대로 된 프로젝트다. 그래서 뭐 단원 끝에 한다거나 다 하고 나서 뭐 한다거나 여기 이제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라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이거를 근데 해봐야지 이제 또 더 큰 프로젝트 수업을 디자인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걸 별로 강조 안 해요. 강의할 때도 이런 거 프로젝트 수업 아니다라는 거 강조 별로 안 하고, 우리 다음에 읽기로 한 저 책에도 보면 이제 이런 언급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PBL에 대한 오해가 너무 학생들 자유도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서 이게 그냥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놔두는 게 PBL 활동 중심 수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학생 중심 수업이나 뭐 프로젝트 수업이나 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고도의 선생님이 디자인하고 이제 차시별로 다 가이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던져 놓으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서 사실은 PBL에 대한 오해가 많은데, 아까 우리 다음에 읽기로 한 책에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지식적인 면을 되게 강조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조금 그런 거에 커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수행평가 예를 들어서 할 때 이거는 좀 제대로 된 PBL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런 요소가 우리가 이제 PBL, GS PBL에서 말하는 건 정말 이상적인 거고, 그거를 사실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뭐 나는 이제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면, 뭐, 이 요소를 따라가니까 이거를 근데 머릿속에 놓고 이게 프로젝트는 이런 거라는 거 알고 근데 수행평가를 그렇게 하는 거랑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뭐 그냥 문장 몇 개 연습해서 하는 거랑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일 이제 선생님들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성찰하는 거를 거의 안 하세요. 결과물 그냥 받고, 예를 들어서 이제 시험 치고 끝, 아니면 언제까지 결과물 받고 끝. 이거는 과제형은 진짜 아닌 것 같거든요. 결과물 받고 끝 하면 안 되는 게 이제 여기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도 비평가 개선이나 성찰.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랑 의견 나누는 거 분명히 있어야 되고, 성찰이 반드시, 자기 스스로 성찰이 반드시 들어가야지 여기서 진정한 프로젝트 수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통해서 뭘 배웠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다음 발전으로 넘어가야지 되는 거지. 지금 내가 뭐 시험 점수 몇 점 맞았고 이렇게 했다, 애 망했다, 여기서 끝나면 애들이 다음이 없는 거잖아요. 다음에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게 없는 거니까. 여기도 초반에 이론 부분에 보면 존 듀이가 강조한 게 이제 성찰을 되게 강조했다고 하거든요.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 경험에 의해서 배운다고 했는데 경험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배운다 했다. 정확하게 더 표현을 하면.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하더라도 경험에서 끝나면은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경험을 했어도 거기에 대한 성찰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래서 최소한 내가 다른 걸 못하더라도 아이들끼리 서로 나누는 거, 이 비평가 개선이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 의견을 듣는 거잖아요. 들어서 아까 이제 성희 쌤이 플랭 통해서 피드백 받은 걸 애들이 다시 고친다고 했는데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선생님 고쳐주고 끝이 아니라 내가 다시 개선할 기회가, 스스로 내가 개선할 기회가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받아서, 교사의 피드백이든 친구의 피드백이든 받아서 고치는 기회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성찰, 자기 스스로 성찰하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자기에 관련된 주제면은 실제성은 들어간다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뭐 발표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 앞에 나와서 1분 스피치 한다는 자체가 공개할 결과물이잖아요. 그러면 상당 부분이, 그다음에 우리가 한 차시에 단답형으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몇 차시에 걸쳐서 아까 애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쨌든 생각해 보는 기회인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작년에도 보면 아이들이 여러 가지 활동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자기에 대한 책 쓴 게 되게 기억에 남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거 질문에조차 얘들은 답할 수 없는 애들이지만 이제 책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나 뭐 좋아하지? 라고 생각해 봤고, 자기 롤 모델도 애들 없어요, 사실 지금. 자기 누구를 롤 모델로 삼는지 그런 것도 모르지만 이제 영어 시간엔 단 한 문장을 쓰기 위해서 그래도 애들 엄청난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지. 자신에 대한 탐구를 지속적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신에 대한 걸로 시작한다는 게 결국은 이제 질문이나 과제에서 시작하는 거죠. 여기 우리가 이제 처음에 번역할 때 이 용어를 어려운 문제 또는 질문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과제를 던지고 그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게 쭉 일어나는 거니까, 저는 뭐 거의 다 여기에 부응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하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부응하느냐, 아니면 정말 단답식으로 문장 쓰고 외워서 치느냐,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뭔가 성찰을 하고 가지고 가느냐는 선생님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달라지는 거죠. 똑같은 자기소개하기 수행평가를 하더라도 제가 하는 스타일대로 하느냐, 아니면 그냥 보통 선생님들이 1시간 뭐 연습하고 다음 시간에 그냥 외워서 친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랑, 사이사이에 선생님이 피드백 주고 개선할 시간 주고, 그다음에 서로 나누는 시간이랑 성찰할 시간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사실은 많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60쪽에 보면 이제 프로젝트 수업할 때 프로젝트 기반 교수해서 이제 선생님이 해야 될 역할이 이거라고 나오는데, 거의 이거를 그냥 수행평가라고 생각했을 때도 우리가 맞아 당연히 수행평가 설계하고 성취 기준에 우리 당연히 맞추잖아요. 그다음에 운영하고 학계 평가하는데 이제 쌤들이 잘 안 되는 게 문화 조성학이랑, 그죠? 비계 제공하기, 뭐 학생 학습에 관여하고 주도하기. 그러니까 다 무조건 하고 싶은 대로 냅두는 게 아니라 당연히 피드백 주는 게 이제 비계 제공학인 거고, 이제 이 문화 조성학이가 여기에 보면 이제 학생들이 자유롭게 비평과 개선 과정을 통해서 성장 마인드를 이제 키워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막 100%다 내가 시간에 막 45분 칵칵 채워서 막 설명식으로 1년 내내 해놓고 갑자기 수행평가 할 때 돼가지고 뭐 의견 얘기하고
너희끼리 의견 얘기하고 성찰해봐라 하면 당연히 애들이 더 못하겠죠. 못 그러니까 따라하고. 이거를 평소에 많이 연습시켜야 되는 거죠. 아이들이. 자기.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거의 매 차씩 막 러닝로그 쓰고 정말 그 집착을 했는데 러닝로그에. 요즘은 사실 힘 딸려가지고. 왜냐면 얘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뭐 하나 하는데 맞아, 맞아. 러닝로그까지 쓰게 할 시간이 사실 없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음, 애들이 시간에. 예를 음, 들어서 뭐 음, 이번 시간에 한 10문장 정도는 해석하고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음, 저도 아이들끼리 음, 먼저 일단 해석시키고 제가 음, 그래도 정리해주고 약간 이런 식인데 음, 그 음, 자체에 너무 시간 오래 걸리니까 음, 어느 정도 하는 애들 같으면 맞죠? 끝에 한 5분, 10분 남겨서 음, 이제 러닝로그 쓰고 오늘 네, 힘들었는데 뭐냐 이런 게 음, 쓰고 하겠는데 그게 음, 어떻게 보면 이제 핑계일 수도 있는데 음, 그것까지 막 하기에 너무 에너지가 막 음, 들어가니까 근데 그것만 사실 제대로 해도 애들이 그러니까 단임반 할 때는 음, 제가 애들한테 성장 얘기를 늘 쓰게 했단 말이에요. 쓰고 검사하고 그러면 애들이 그 시간에 이제 각각 시간에 배웠던 거를 성찰하고 하는 게 됐는데 그래도 제가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는 왜냐면 초반에는 특히 1학년은 너무 기초가 안 돼 있어서 설명을 진짜 제가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막 그러니까 문법은 자기들끼리 설명하라면 설명할 수 있는 애가 없는데 맞아. 설명하는 게 맞아. 너무 너무 가혹한 것 힘들어. 같아가지고 좀 안 돼. 지금은 설명을 제가 많이 진짜 1단원 나갈 때는 막 음, 팔품사부터 비동사 다 설명한다 했었고 또 2단원 나갈 때는 그래도 현재 진행이 아니라 원투 투 그러니까 문법이 조금 가벼워지니까 제가 설명을 많이 안 해줘도 음, 이제 어느 정도는 되니까 중간고사 끝나고는 저는 약간 이제 러닝로그도 그렇고 이제 1학년 음, 같으면은 주당 4시간인데 1시간이 음, 원어민이고 3시간이고 2학년은 주당 3시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우리가 2명이 걸쳐서 들어가서 1시간씩만 들어가요. 원어민도 이제 저는 1시간만 들어가고 다른 쌤이 들어가고 그 2학년 음, 수업은 1시간은 또 원어민 수업이니까 음. 음, 그러니까 제가 한 단원 맡아서 통으로 가르치고 일주일에 1시간 들어가면서 음, 제가 1단원 예를 들어서 통으로 진도 나가고 이제 그 다른 선생님이 2단원 통으로 진도 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 단원 안에서는 좀 자유도가 있긴 하죠. 서로 눈치 안 보고 가르칠 수 있지만 근데 어쨌든 걸쳐서 하니까 확실히 시험 문제 만들 때도 더 신경이 쓰이고 반반 나눠서 하고 어느 정도는 또 이게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1학년은 이제 통으로 제가 들어가니까 중간고사 끝나고는 또 되게 쉬운 그림책 우리 애 이제 고1 되면서 어릴 때 읽던 책을 처분해야 되는데 어디 갖다 주고 하는 것도 번거롭더라고요. 그런 거 뭐 중고로 잘 팔리지도 않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번에 토요일 날 한번 시간에 한다고 갈 때 일부러 이제 토요일 날 해서 신랑한테 좀 실어달라 해서 책을 엄청 많이 갖다 놨거든요. 완전 아가야 할 때 읽던 뭐 그런 책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런 책이라도 좀 애들이 읽히면 근데 너무 작년에도 보니까 애들이 자유학기제 때 이제 그래도 영어 원서 동화책 같은 거 많이 읽으니까 그거 읽으면서 좀 영어에 흥미를 가졌다는 애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자유학기제는 2학기에도 안 해서 그냥 수업 시간에라도 조금 그런 거 읽혀야겠다. 왜냐면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운 거 비동사나 이런 거 실제로 책에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표현인데 그게 자체가 영어 책이니까 애들이 그런 거 좀 신기한 것 같고 작년 연말에 이솝우화를 몇 개 썼는데 이솝우화도 애들이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애들이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섞어서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미니쌤도 오셨고, 예, 김희수 선생님 이제 중간에 오셨는데, 저희 오늘 파트 3까지 일단은 읽고 오고, 거기서 이제 그런 거 얘기하자 했었는데, 저희 뭐 설계하기 부분이라서 저희 파트 3가 그런 거랑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가 수행평가에 대한 얘기로 자연스럽게 이제 넘어와서 그런 것 좀 얘기하고 있었어요. 예. 미니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혹시 책 좀 읽으셨는지랑 예, 예, 말씀 좀 해주세요. 김미수 전 선생님. 파트 네. 1만 읽었네요. 예, 아, 책 보니까 되게 쉽게 나와 있으면서, 우리가 그냥 계속 요즘 말하고 있는 막 질문이라든지 예. 탐구라든지 이런 게 프로젝트에 다 있다. 예.
이런 거 보고 되게 감동 있게 좀 봤었고요. 골드 스탠다드 PBL 이 조건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음,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음, 그래도 뭔가 아이들한테 수행평가 준비를 할 때 음, 좀 요런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음, 좋겠다. 음, 대부분은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성찰하고 비평과 개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걸 하면서 요즘에 주제 선택하고 있는 거를 한번 좀 이거하고 한번 연결을 좀 시켜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애들이 영웅 스토리의 그 책, 청크 스토리 이선 생 거 그 음, 책을 가지고 거기 내용을 학습을 한 다음에 음, 자신만의 영웅 스토리를 만들어라. 짝하고 같이 음, 만들면서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인지 아이들이 계속 탐구를 하고 음, 이게 실제성에 있어서 약간 이제 허구가 좀 들어가는 거죠. 영웅 스토리니까 음, 뭔가 이렇게 영웅적인 요소를 넣어야 되니까 좀 실제적인 맥락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음, 있고요. 음, 그다음에 학생들의 의사와 선택권은 확실하게 줬더니 굉장히 재미있게 자기만의 이야기를 짜가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만들어 가고 있고 어, 비평과 개선. 이걸 하면서 어떻게 비평과 개선을 좀 넣어줘야 될까? 그러니까 이 비평이라는 게 꼭 비판한다라는 게 아니라 요런 거를 다른 친구 동료 평가하면서 좀 여기에다가 이 개선할 수 있도록 피드백 제공해 주는 거 요걸로 좀 연결해 봤고 결과물이 이제 나오면 이걸 그러니까 주제 선택은 좋은 게 시간이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글을 쓰고 그다음에 글 쓴 거에 대해서 말하기 그러니까 글을 쓴 거에 대해서 시사회를 좀 가지려고 그러니까 영웅 스토리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 시사회를 먼저 하고 그다음 작품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작품을 어떻게 해서 만들었고 주제는 뭐고 줄거리는 대략적 이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저는 올해 인성 가치가 10가지인가 8가지인가 이 예의, 효도, 정직 해가지고 이게 딱 있어서 그 인성 가치를 어떤 걸 담을 거냐. 그래서 그걸 넣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근데 대부분 아이들이 스토리를 쓰라고 하면 너무 폭력적이거나 아니면 불륜으로 막 쓰더라고요. 그래서 좀 교훈적인 걸 좀 여기서 요소를 넣어라. 그래서 그런 요소에 대해서 시사회를 간단히 하고 그다음에 이 시사회 할 때 그 대본을 플랜으로 좀 넣어가지고 그 대본 말하기 연습을 이제 시사회 하기 전에 말하기 연습을 좀 해서 피드백을 받고 그다음 시사회를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역할극 역할극을 아이들하고 하라고 하는데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청중이 좀 있으면 좋겠다. 여기도 보니까 지금 청중이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의 피드백 이런 게 있는데 전문가의 피드백까지는 많이 못하니까 교사 피드백, 동료 피드백, AI 피드백을 그냥 그 피드백으로 좀 넣고 청중을 요 공개 아이들이 발표할 때쯤 그냥 선생님들한테 공개 수업식으로 이렇게 오실 분들은 아이들이 이거 발표 역할극을 할 거니까 오셔라. 못 오셔도 어쨌든 좀 그런 식으로 청중을 학생들과 선생님으로 좀 해서 하는데 또 이제 고민이 생긴 거는 2명씩 하라고 했거든요. 2인 1조로. 근데 이제 홀수거나 아니면 짝이 안 맞는 경우는 3명까지도 했거든요. 두세 명. 근데 아이들의 등장인물은 4명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1인 다역을 해야 되나. 처음에 4명이 하나의 스토리로 하면 좋은데 지금은 이제 처음 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좀 4명씩 하면 중간에 이렇게 항상 프리라이더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2명씩 하라고 해서 지금 했는데 얘네들이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좀 고민인 거예요. 그 스토리 맞는 거를 1인 다역으로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 부분도 고민이고 또 중간에 하는 부분에서 여기서도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려고요. 아이들이 대본을 지난 시간에 썼고 이걸 가지고 웹툰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웹툰을 보여주면서 화면 녹화를 할 수 있으니까 각자 연습하는 단계에서 짜가고 이렇게 좀 목소리로 해가지고 화면 녹화로 이렇게 말하기 연습을 좀 하고 그다음에 친구들이랑 선생님들 앞에서 나와서 발표하는 건 그 다음 차시로 좀 미루려고 하거든요. 근데 1인 다역이 조금 괜찮을지 얘네들 좀 재밌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고민이고 다 끝난 다음에는 항상 성찰. 저도 성찰을 되게 강조하거든요.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시험 끝났다, 평가 끝났다 해서 끝이 아니라 항상 요거에 대한 피드백 쓰게 하고 좀 나누고 요런 시간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나 질문, 문제 해결이라든지 이제 질문은 탐구 질문인 것 같은데
요거를 좀 어떻게 넣을까 해서 아이들이 스토리 구성을 할 때 영웅 요소에 항상 갈등 상황을 넣으라고 하거든요. 기승전결해서 이 스토리의 어떤 갈등이나 이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는 스토리로 좀 넣어가지고 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요 틀을 보고서 좀 어제 고민을 좀 했어요. 앞으로 그 수업을 나갈 때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좀 그렇게 짜보니까 정리가 좀 되는 것 음, 같아요. 음,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까지 넣어서 체크리스트처럼 음, 이제 만든 게 있는데 그냥 딱 정리된 거. 그래서 그거 좀 생각하고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들 탐구 질문 만드는 방법도 요 책에 어디인가에 뭐 이렇게 만들면 좋다라고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탐구 질문이랑 IB에서 말하는 탐구 질문이 뭐 완전히 일치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 거의 IB에서 요구하는 그런 게 그래스프 그래서 뭐 대상이나 뭐 그런 것도 쭉 짜라고 또 막 나오거든요. 거의 저는 IB 하라고 딱 왔을 때 이거 프로젝트 수업이랑 거의 네, 같은 게 PBL인데 좀 왜 많이 가. 굳이 우리 안 그래도 사대보증이 맞아요. PBL 실천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PBL 너무 재밌게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IB를 하라 하니까 오히려 더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PBL에서 이걸 다 제대로 구현을 하면 거기에서 얘기하는 철학이나 이런 걸 다 사실 구현하는 음, 건데 새로운 걸 가져오니까 그런 새로운 용어부터 시작해서 선생님들이 맞아요. 초반기에는 그런 게 어렵더라고요, 너무 어려운 용어가. 거예요. 음, 용어나 음, 거기서 말하는 게 다 좋아. 철학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런 용어나 거기서 요구하는 유닛 플랜이나 그런 형식적인 게 선생님들을 지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수업을 감사해요. 내가 제가 요즘에 드는 수업에 게 대한 그거예요. 고민을 좀 나누고 아이들 싶은데 같아서. 네. 협의할 때도 계속 그 틀에 대한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틀을 충족시켜야지 어쨌든 인증을 음, 받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너무 불만이었어요, 할 때. 그러니까 좋은 점은 당연히 많죠. 또 좋은 점도 많지만 그래서 저는 좀 한편 안타까운 거는 선생님들이 PBL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으면 사실은 오히려 더 왜냐하면 IB 인증받는 학교가 아니면 IB를 온전히 체험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건지 음, 그냥 봐서는. 그다음에 IB 자료나 이런 게 많이 오픈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폐쇄적으로 거기는 운영되잖아요. 그러니까 IB 자료는 막 공유하기가 조심스러워요. 이거 막 그러니까 왜 왜 공유하냐고 하면 할 말 없거든요. 이게 왜냐 인증학교에만 오픈되는 건데 인증받지 않은 그 학교 밖의 사람들한테 사실은 공유하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IB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 해서 뭐 대학원 다니고 그때 혜림쌤도 뭐 아이백에서 했다지만 아이백하고 이런 것도 방법이지만 저는 2022 개정 교육과정도 그렇고 뭐 학생 주도성 이런 게 쭉 나오는데 그거를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PBL인 것 같아요. 이게 체계적으로 이미 다 갖춰진 수업 방법이고 사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막 새로운 거를 자꾸 찾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제대로 하면 2022 개정교육과에서 얘기하는 거, 그다음 학생 주도성 뭐 얘기가 다 커버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책부터 하자고 프로젝트 수업부터 하자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일정 연수나 이런 것도 보면 어느 순간 한동안 이게 막 붐이 일어가지고 2016에서 한 18년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서도 PBL 배우겠다고 강의도 대구에 막 저기 학교 참관도 오시고 일정 연수나 이런 데도 PBL 연수는 항상 들어가 있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약간은 관심에서 잊혀져가고 IB 오히려 뭐 깊이나 이런 거 근데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점점 이렇게 잊혀져 가는 것 같아서 이게 제가 뭐 이제 체인지메이커 프로젝트 수업 연구에 했던 취지를 좀 살려가지고 고려 학교에서라도 계속 프로젝트 수업은 좀 연구를 하고 우리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네네 이제 하게 됐어요. 하고 저는 이제 기회 되면 6시간짜리 원데이 클래스를 좀 해보려고 오프로 해서 하루 날 잡아서 이제 선생님들 체험도 하고 제가 그 티처빌 연수원에 있는 그 포맷대로 한번 해서 이게 결국은 프로젝트 수업의 학생 주도성이랑 그다음에 깊이 있는 학습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인데 어, 음, 자꾸 선생님들이 새로운 거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그걸 조장하는 거 새로운 거 뭐 맞아요. 요즘은 디지털 안 들어 AI 아니면은 IB
쪽 아니면은 좀 다 연수 주제 연수에서 아예 다루지도 않더라고요. 일정 연수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 조금 했으면 좋겠다 생각도. 미니쌤. 예, 예. 한 가지만 더요. 아니, 아, 예, 예. 여기 탐구 질문에 대한 부분 뒤에 예. 뒤에 있는 부분도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응, 그래서 응. 너무 감사해요. 이 책을 제대로만 읽고 이 앞에 응. 부분 1단원을 계속 읽고 또 지나면 또 까먹고 그래서 다시 한번 보고 적용하고 그러면 이 책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 적용하기 쉽게 이 쉽게 책이 와닿아. 진짜 선생님들이 많이 읽으셨어요. 음, 요즘은 가니까 이제 별 그거 없는데 몇 년 동안은 이제 이 책 아니고는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책이 별로 없었고 번역된 거 제가 이거 번역할 때도 제대로 된 책이 번역서가 나와 있었지만 약간 대학 교재처럼 재미있기 싫은 약간 그런 거밖에 없었고 이 책은 선생님들이 이론이랑 사례 같이 써서 근데 선생님들의 거부감은 이게 미국 사례잖아요. 수업 사례가. 음, 그래서 우리 사정이랑 맞지 않아라는 2017년에 번역됐으니까 그런 반응도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도 이미 이런 사례가 많잖아요. 음, 그리고 그래서 체인지 메이커 교육 책에 그게 이름은 이제 체인지 메이커 교육이지만 거의 프로젝트 수업 사례니까 거긴 교과별 사례가 나와 있고 해서 그 책이 오히려 더 쉽게 읽히고 좀 도움이 됐다는 분들도 많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좀 괜찮았죠. 예. 책 제목 좀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아마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체인지 메이커 금방 체인지 교육 메이커 책은 쌤이 있을 건데 책 제목이 뭐죠? 체인지 메이커 교육. 체인지 메이커 교육. 예, 네. 예. 이것도 제가 필독서인가 거기에 넣어놨었던 거라서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다음에 저희 이 책 다음에 읽을 게 프로젝트 수업 어떻게 할 것인가 2가 있어요. 아이고 1이 아니고 2. 요거 이제 장발근 수석님이 우리 1 하고 나서 2 하셨고 프로젝트 수업 제대로 하기. 그래서 프로젝트 수업에 대해서 쭉 연달아 읽으면서 조금 하면 네네, 좋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박민희 선생님, 네, 미니쌤 책 좀 읽으셨어요? 예. 저는 빨리 읽고 싶어서 음, 뒤쪽에 사례를 많이 봤는데요. 음, 어쨌든 이게 PBL이 저도 이제 요즘엔 뭐 에듀테크 이런 것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음, 이 당시에는 PBL 다음에 약간 스팀이라든지 디자인시킹, 뭐 트리지 이게 아이디어 맞아. 어떻게 보면 이게 음, PBL은 결과가 중요하기도 한데 음, 이쪽으로 보시면 142쪽 여기 보면 내 집 마련하기라 그래서 뭐 음, 대상 학년 뭐 이렇게 있는데 저도 중등교사라서 이제 고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이게 어쨌든 방과후라든지 저는 좀 이렇게 여기 책에도 보면은 고등 쪽은 3차시 정도 그리고 뭐 중학교는 4차시 정도 이렇게 말씀을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3차시 정도로 이제 나중에 이제 발표 그때 할 때 조금 PBL을 연계해서 이렇게 발표하려고 하거든요. 저희 공유회 할 때. 그래서 여기 대상이나 학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저는 디자인 미술 이런 음, 쪽이니까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142쪽에 이제 내가 갖고 싶은 만들고 싶은 집, 뭐 주택이든 아파트든 이렇게 음, 약간 이게 디자인이나 이렇게 자료 조사를 해야 되니까 찾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219쪽을 보시면 수학자의 집 리모델링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수학의 뭐 기하학이나 이제 집을 할 때 이제 리모델링 할 때도 이렇게 계산해서 필요한 재료라든지 뭐 이런 거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유형 디자인 챌린지라서 조금 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299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미니 골프장 디자인에 있어서 니네가 집을 짓고 리모델링이나 뭐 이렇게 디자인을 했으면 이제 뭐 골프장이든 뭐 사육장이든 동물원이든 이렇게 조금 딸려서 좀 재밌게 뭐 디자인도 해보고 골프장이 뭐 요즘에는 뭐 집도 뭐 복층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골프장의 동물원이 자기 의미에 맞는 거라 해서 여기도 보면 이제 또 수학이랑 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맞아. 기하학이나 뭐 테크놀로지에서 약간 여기에도 탐구 질문이 삼각형의 특징과 변환을 활용하여 어떻게 미니 골프장을 디자인할 수 있을까 해서 이게 다 연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찾아서 조금 하고 323페이지에 보시면 얘는 진짜 말 그대로 제약이 없고 자유롭잖아요. 스팀이라고 하면 뭐 테크놀로지, 뭐 매스, 뭐 이렇게 막 아무튼 그 과목이 있으니까 약간 그게 다 필수 요소가 있어야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이거 만들어서 3D 프린팅이나 이런 것까지도 많이 했었거든요, 영재 애들이랑. 그래서 이게 수학이나 과학 그리고 여기 디자인, 미술 뭐 이렇게 다 접목시킬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PBL뿐만이 아니라 이걸 함으로써 기본적인 PBL의 그런 전통적인 걸 가져가면서 스팀이나 스템도 하고 그때는 뭐 디자인 싱킹을 이용한 뭐 발상법도 될 맞아요. 수가 있고 뭐 트위즈가 될 수도 있고 다 두루두루 이렇게 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교과 시간에 이제 시간이나 이렇게 제가 전문 교과 학교긴 한데 그럼 저희는 2시간, 3시간을 통으로 뺄 수가 있지만 일반 인문계나 이런 쪽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는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방과후 쪽으로 조금 이렇게 해서 뭐 1차시나 2차시는 수업 시간에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제가 수학적인 어차피 공식이나 이런 게 있는 거니까 꼭 뭐 수학쌤이랑 콜라보를 안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PBL 능숙하면 이제 마지막 단계를 염두에 두고 어쨌든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 결과를 어떻게 보여줄지 구상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이제 뭐 학교나 교육청에도 이제 비전을 가지고 이게 그런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기를 343쪽에 보시면 이제 뭐 어떻게 도입할지랑 뭐 지속적으로 결과를 얻어서 뭐 이제 뭐 리더십이 어쨌든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끌어가는 거.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제가 이끌어가지만 아이들한테 리더십을 심어줄 수 있게 좀 그렇게 요런 식으로 한 4차시 정도 하면 아이들이 이제 다른 주제를 자기가 찾아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수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디자인 챌린지에 해당하는 건 진짜 미니쌤 디자인 쪽이니까 네, 많이 응용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네. 그 외국의 학교에 PBL 하는 학교 참관 갔을 때도 걔들은 아예 학교에서 이제 한 학기 한 번 뭐 학부모를 다 초대해서 이제 뭐 PBL 공유회를 하는데 거기 갔을 때 미니 골프 디자인 한 거 실제로 봤거든요. 애들이 그 수학이랑 미술 교과랑 요렇게 이제 접목해서 한 거. 그래서 얘들은 자기들이 발표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같으면 그게 약간 축제 전시회나 이런 거잖아요. 근데 애들이 다 설명하거든요. 애들이 자기 뭐 이런 거를 했어요. 설명하고 학교 교내 아이들도 무슨 이렇게 뭐 스탬프처럼 다니면서 친구들 그 부스에 가서 설명 들으면 이제 뭐 도장 찍어 오고 아. 성찰 남기고 이제 그거 돌아보는 자체가 또 하나의 또 공부가 되게 그렇게 하고 학부모들도 초대하고 이제 외부인들도 저희도 미리 이제 예약하고 가서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7시 반에서 8시 반까지 하기로 했는데 좀 얘기하다 보니까 넘겼는데 좀 이게 사실은 그 엄두를 잘 못 내시는 분도 많고 주변에 보면 프로젝트 수업이 이제 어쨌든 차시를 좀 길게 가야 되니까 그렇긴 한데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좀 전반적으로 IB나 뭐 2022 개정교육과정 그다음에 아까 리더십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게 학생 주도성을 이끄는 거 그다음에 지식과 역량 우리가 얘기하는 거를 동시에 이렇게 키워줄 수 있는 저는 학습 방법 중에는 PBL이 제일 좀 효과도 있고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좀 올해는 다른 데서 많이 안 하지만 우리가 좀 명맥을 제가 이어간다는 이제 좀 그런 걸 사명감을 가지고 조금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 3권 다 읽고 뭐 선생님들 아까 이제 이미 계획해서 수행평가 하신 것도 있지만 이거를 꼭 점수와 뭐 우리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엄쳐서 이왕 수행평가 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사실 여유가 좀 있잖아요. 그럴 때 약간 진짜 선생님들이 점수를 떠나서 좀 하는 게 오히려 아이들도 재밌게 참여할 수 있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서 요거 하면서 지금 하는 프로젝트나 뭐 수행평가 말하기 쓰기에 대한 아이디어도 떠올리시고 뭐 2학기에 이제 또 수행평가에 대한 아이디어도 떠올릴 수 있지만 그런 약간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좀 해볼 만한 것도 좀 요 책 읽는 사이에 프로젝트 수업 읽는 사이에
좀 예,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혹시 책 갖고 계시면은 인증샷을 찍고 마무리할게요. 찍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또 어제 책 읽을 때랑 아까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나 혼자 있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래도 책 나눔할 때는 다 들어오셔서 다행이고요. 다음 주에도 감사합니다. 네네. 토요일이랑 줌 켜는 네네. 시간에는 뭐 자유롭게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 각자 읽으셔도 음. 되고 일요일 7시 반에서 8시 반은 그 나머지 음. 파트 끝까지 음. 해서 이제 한 음. 번 더 나누는 걸로 그렇게 음. 할게요.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잘 감사합니다.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